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2024년 1월이 되었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 많은 더 좋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길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 새해는 더 건강하고 여유로움과 행복이 가득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 새로운 계획이나 희망을 적어보며 알차고 풍요로운 삶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죠. 지난달 아람누리 미술관 전시를 보고 관련된 책을 찾아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큰 글자 책이 있는 열람실을 발견했어요. 큰 글자 책들이 제법 많아 올해는 도서관에 있는 큰 글자 책들만 읽어도 보람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침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책이 있길래 빌려와 단숨에 읽었어요. 역시 큰 글자 도서가 책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날 안나는 큰 글자책을 찾아서 무척 반가워했어요. 저희 동네 도서관에는 그 책이 큰 글자책으로는 없었지만 다행히 일반 서적으로 대출할 수 있어서 저도 읽었어요. 저희 둘 다 책 읽기를 좋아해서 서로 읽은 책을 알려주곤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참 좋아요. 이번 안나의 백지편지 48회에서는 책 읽는 즐거움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달 아람누리 미술관 전시를 본 후 관련 서적을 여러 권 읽었는데 그중에 박수근 아내가 쓴 일기책이 기억에 남네요. 박수근 화백은 아내의 산후 빨래를 직접 했다고 써 있었어요. 와, 놀라운데요? 그렇죠. 또 아내의 생일이면 없는 형편에도 돈을 모아두었다가 고기를 사왔대요. 부부간에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책을 통해 느끼게 되었어요. 아내의 생일을 챙기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피 묻은 산후 빨래를 만진다는 것은 보통 남자들이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감사하고 또 존경하면서 내조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참 부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책을 읽고 뒤늦은 감이 있지만 남편과 서로 존중해주는 부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권의 책이 사람을 깨우쳐 주기도 하고 삶을 변화시켜 주기도 하죠. 나이가 들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관심이 가네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우리가 읽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은 죽어가는 노 교수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노 교수는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은 남에게 배울 것도 없고 남을 가르칠 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나.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족이고 자족에 이르는 길이 자기다움이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결국 나답게 살라는 말이겠죠? 자기, 참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네요. 네. 우리가 덕담이랍시고 남에게 충고하는 일은 특히 조심해야 될 일 같아요. 저는 이혜령 선생님이 신이 생명을 평등하게 만들었다면서 능력과 환경이 같아서 평등한 게 아니고 다 다르고 유일하다는 게 평등이라는 말이며 제 몫에 임무가 있는 유일한 생명이라고 여기는 남다른 시각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한 죽음이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하고 불쑥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면서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했어요.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라 탄생의 골짜기로 돌아가는 거라고 책에 있더군요. 죽음은 엄마의 품, 장미밭의 한복판, 생의 가장 화려한 가운데, 고향 등으로 절정, 아름다움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이나 삶을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이겠죠. 시대의 지성이며 어른이신 분의 마지막 인생 수업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남겨졌네요. 저는 고양시에 살면서 독서 모임을 두 군데 나가고 있어요.
하나는 소설 독서 모임이고 또 하나는 시민 독서 모임이에요. 책에 대해 편식을 하지 않으려고 장르를 다른 두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시민 독서 모임에는 1월부터 박영신 교수님이 쓰신 실천 도덕으로서의 정치를 읽기로 했어요. 박영신 교수님은 동네의 큰 어른이셔서 노 교수님의 수업을 귀하게 여기며 들으려고 해요. 저는 소설이나 에세이 등을 주로 읽다 보니 편독이 심한 편이에요. 재미있는 문학 작품은 독자를 몰입하게 하고 구성이 탄탄한 작품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거든요. 1월은 각 신문사에서 신춘문예를 발표하는데 소설 모임에서도 1월이면 신춘문예 작품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분석도 하는데 그 일이 재밌어요. 저는 최근에 김현수 작가의 너무나 많은 여름이라는 단편집을 읽었어요. 그런데 표지에 나온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오래전에 김현수 작가가 처음 등단했을 때의 사진을 신문을 통해 보았는데요. 웃는 모습이 보조개가 들어가고 푸릇푸릇한 느낌이었는데 등단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변한 모습을 보니 세월의 흐름이 느껴졌어요. 저희도 그만큼 늙어가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저도 요즘 읽고 있는 중인데 평소의 단편보다는 짤막짤막해서 읽기가 편했어요. 이 책은 낭독회를 위한 소설이랍니다. 작가가 제주도 대청읍의 작은 서점에서 낭독회를 열게 되었대요. 낮 동안 열심히 농사짓던 분들이 밤에는 낭독회에 와서 눈을 감고 낭독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갈 힘을 내게 하는 이야기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했대요. 낭독하고 다시 고치고 고친 단편 20편을 모아서 엮은 책이라더군요. 저는 표제작인 마지막에 실린 너무도 많은 여름이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제목처럼 다양한 여름이 있어요. 유방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일본의 철학자가 모임에서 알게 된 인류학자와 서신을 주고받는 것이 소개되는데 그 철학자는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최고의 여름이 올 거라고 말하죠. 우리가 겪는 최고의 여름은 누군가가 떠난 뒤 겪게 되는 여름이라는 게 그 이유죠. 저는 다른 의미로도 생각해 보았어요. 재작년 4월에 제 동생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마주친 여름은 최고의 허전한 여름, 최고의 비통한 여름이었거든요. 최고의 라는 말을 밝은 쪽이 아닌 방향에서 볼 수도 있더라고요. 문득 오늘 헛되이 보낸 하루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소설이든 비소설이든 책은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각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둔감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책을 읽으면 새롭게 공감이 되고 책은 나를 일깨워주기도 해요. 책 한 줄을 통해 나의 공감각을 자극해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책 읽는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박수근의 아내 일기를 읽으면 어려운 시절에 방 한 칸에 시동생 가족과 조카들을 데리고 함께 살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제시대나 6.25 시절 이야기였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우쳐주는 책이었어요. 이런 것이 글의 힘으로 느껴집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우선 남편부터라도 존중하고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빈센트, 나의 빈센트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어요. 고흐에 대한 것으로 작년에 읽었던 책인데요. 처음 읽었을 때 놓쳤던 부분이 새롭게 다가오기도 했어요. 책을 읽고 그림을 보니 상상력이 키워졌어요. 중후반기 작품들은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들더군요. 책을 읽으면 새로 알게 되는 재미의 세계가 넓어져요. 그래서 행복의 범위도 늘어나죠. 제 경우는 단숨에 읽혀지는 책이 재밌어요. 독서 모임의 좋은 점은 잘 읽혀지지 않는 작품을 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함께 읽다 보면
작품 이해도 쉽고 독해력도 늘어나는 것을 느껴요. 2024년도 책 읽은 즐거움을 느끼며 나의 마음의 보석 상자를 쌓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달에는 김경수님의 노래로 내 마음의 보석 상자를 들으며 안나의 백지 편지 48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었지. 서로를 가슴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햇빛에 타는 향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기에 더 높게 빛나는 구름을 사랑했었지.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